추등논술, 대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논리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는 대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질문 중에 몇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논술과 대입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늘 그렇듯이 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제 말은 그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초등논술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각각 생각하시는 프로그램과 얼마나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초등논술과 대입의 연관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등논술과 대입논술의 연관성, 초등논술, 독서토론 논술 모두 포함이에요. 둘째로 초등논술과 대입의 연관성. 자, 그러면은 설명을 이제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입논술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논술은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써내려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대입논술은 그냥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절대로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막 쓰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범위도 정치, 뉴스, 시사 이런 게 아니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교과목을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보여드리는 게 제가 나을 것 같아서 가장 최근의 논술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문과, 이과 논술 문제를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21년에 연세대학교 문과 인문사회 논술 문제와 제시문이에요. 문과 논술이긴 한데요. 그래프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수리적 개념을 알아야 하고 영어 지문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연세대학교 2021년 이과 자연계열 논술이에요. 이과 논술은 그냥 수학과학 문제를 푸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험이 논술입니다. 글로 보면 논술이고요. 말로 보면 구술이죠. 구술 면접 중에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보는 학원 면접의 경우에는 문제를 주고 잠깐 시간을 주고 들어가서 정답과 이유를 말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요. 예전에 시험 중에서 주요 과목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보았던 본고사 형태와 유사합니다. 앞으로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요, 자체적인 기준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이런 전형, 어떤 형태로든 남기고 싶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국영, 수사, 과외 균형 있는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해서 성적이 나오면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떤 전형으로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열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활동을 100개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이력을 쌓은 것보다 주요 과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주요 과목 공부를 특출나게 앞서거나 잘하거나 하는 것보다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대입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초등논술이 대입을 위한 다른 전형 및 과목에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상황마다, 프로그램마다, 아이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여러 입장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자, 선행이 아니라 현행의 재학년 교과 과정을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과목을 잘하는 거 이상으로 구멍이 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당장 티가 잘 안 나요. 또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막 두드러져 보이면 치이기도 하죠. 그러나 고등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주요 과목 기본기가 튼튼하고 균형 있게 잡힌 학생들은 제대로 진가를 반드시 발휘하게 돼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더 깊이 공부하려고 혹은 더 풍부한 내용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거면은 뭐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도 핵심은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돕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또 진도, 깊이 뭐 이런 거 다 차이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말을 잘하는 거, 내 생각을 글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 모두 다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큰 도움되고 중요하죠.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입만 본다면, 다시 강조할게요. 대입만 본다면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글 잘 쓰고 이런 것보다 지식을 제대로 차곡차곡 습득하는 게 훨씬 우선되는 가치예요. 초등, 중등, 고등, 사실 대학 학부 과정까지도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과 이것이 없이 그냥 말만 잘하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시험은 주요 과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죠. 그래서 주요 과목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자꾸자꾸 길이 열려요. 국영, 수, 사, 과 요 5개의 과목이고요. 지식이 제대로 쌓이면 이를 글로 표현하는 건 훈련에 따라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말하면서 표현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없이 글 쓰고 말하는 기술만 배우는 건 대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 논술을 선택하실 때 학생의 자유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식을 잘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입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정도는 재학년 교과과정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고요. 이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학생이라면 학생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영상은 초등 논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